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3단원 비문학 단원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문 두 번째 시간 학창시절의 윤동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송전형필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전기문의 4요소 인물, 사건, 배경 플러스 비평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적과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윤동주는 당시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있었다. 첫째, 문학 수업, 둘째, 상급 학교 진학. 그 당시라는 것은 이제 광명중학교를 다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학 수업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가는 그의 문학 관계 유품들이 오늘도 생생한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압권인 것이 백석의 시집 사슴의 친필 필사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석의 시집 사슴 친필 필사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문학에 대한 윤동주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문학에 대한 윤동주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1936년 1월 20일 출간된 사슴이 단지 200부 한정판이었기에 구할 수 없자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일일이 손수 100개 필사본을 만들어 가졌던 것이다. 물론 직접 사들인 문학 관계 서적도 많다. 그러니까 문학 수업과 관련된 그 윤동주의 열정을 알 수 있는 예가 백석의 시집 사슴 친필 사슴을 베꼈다라는 거죠. 필사했다라는 건 베꼈다라는 거죠. 자, 중학 시절 그의 서가에 꽂혔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정지용 시집, 변영로 조선의 마음, 주요한 아름다운 새벽, 김동원 국경의 밤, 한용운 님의 침묵, 이광수 주요한 김동완 3인 시가집, 양주동 조선의 맥박, 이은상 노산 시조집, 윤석중 동요집, 잃어버린 댕기, 황순원 방가, 김영랑 영랑 시집, 을의 명시 선집 등으로 그 중에서 그가 계속 갖고 와서 서울에 두었기에 지금 나에게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는 백석 시집, 사슴, 이거 사본이죠. 정종 시집, 영랑 시집, 을의 명시 선집 등이다. 그것은 특히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다. 그러니까 볼까요? 백석 시집, 그리고 정종 시집, 영랑 시집, 을의 명시 선집 이런 것들은 윤동주가 애착을 가진 서적들이다. 애착을 가진 서적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동생 윤일주 교수의 증언이다. 윤동주가 그 시절에 이렇게 책을 사모은 과정의 뒷이야기로서 다음과 같은 윤혜원 씨 증언도 재미있다. 그러니까 이제 친동생의 증언 그리고 윤혜원 씨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글쓴이의 평가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주 오빠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 야단 맞던 걸 본 일이 있어요. 용종은 추운 곳이라서 학생들은 겨울 되면 을의 양복점에 가서 학생복의 안에 따로 천을 대어 입었죠. 그런데 오빠가 교복에 안감을 대라고 준 돈으로 안감을 대지 않고 달리 써버려서 야단치신 거예요. 나중에 오빠가 어머니께 그 돈으로 책을 샀다라고 고백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문학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는 일화다라는 거죠. 문학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는 일화라는 거죠. 자, 그러나 문학 수업이란 본래 끝이 없는 명제이고 또 어디까지나 그 자신 혼자에게 속한 문제였다. 그것보다 더욱 시급한 현안이며 또 가족들과 연관된 일로 들이닥친 것이 바로 상급 학교 진학 문제였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큰 목표가 첫 번째가 문학 수업이었죠. 두 번째가 상급 학교 진학이었어요. 윤동주의 큰 목표죠. 자, 윤동주의 큰 목표 1번이고요. 그리고 이 상급 학교 진학이 큰 목표 2번 였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윤동주가 광명중학 5학년에 진급하면서 본격적으로 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연희 전문학교 문과에 가겠다고 나선 반면 그의 부친은 의과를 해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한 것이다. 윤동주의 성품은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고 다정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단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땐 결코 물러서지 않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 또한 윤동주였다. 가족들이 평소와는 아주 다른 강인하고 반항적인 동주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이 그가 진학 문제를 놓고 부친과 대립을 했을 때였다. 윤일주 교수에 의하면 몇 개월에 걸친 부자간의 대립은 대단한 것이어서 어린 우리들은 겁에 질릴 정도였고 윤동주가 아버지 퇴근 전부터 산이고 강가고 헤매다가 밤중에 자기 방에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고 한숨이 늘고 가슴을 두드리는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다. 아버지하고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그 윤동주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아버지와 갈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윤동주의 성격. 자기 주장이 강하다.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한 성품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175쪽으로 가셔서요. 핵심 포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75쪽에 핵심 포착. 중학 시절 윤동주의 목표 오마이노트에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학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상급학교 진학 문제였다라는 거죠. 윤동주의 문학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은 200부 한정판이 백석의 시집 사슴을 구할 수 없자 직접 필사본을 만들었다라는 거, 손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시절부터 돈 주고 직접 사들인 문학서적이 많다라는 거, 교복에 덧댄 안감 값으로 책을 구입하고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문과에 진학하려 하는 게 이것이 바로 문학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문학에 대한 열정, 아버지와의 갈등, 연희 전문 대학 문과에 진학하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과에 가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죠. 윤동주의 성품은 별표 치시고요. 평소에는 아주 온전하고 다정했지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결코 물러나지 않는 강인한 성품이다. 그래서 가족들도 크게 놀랐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7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우리 교재에는 이제 전체 부분이 다 실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윤동준의 집에서 이러고 있는 반면에 송몽균에는 전혀 달랐다. 송몽균은 웅기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몇 달 동안 요양하다가 그해 4월에 대성중학 4학년으로 편입함으로써 역시 졸업반이 되었다. 그런데 송몽규가 진로를 연희 전문학교 문과로 정하자 부모들도 그대로 찬성했다. 더구나 송몽규의 부친 송창희는 아이들은 그들의 의향대로 키워 주어야지 부모의 욕심 따라 키우면 안 된다라고 공공연히 윤동주 부친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었다. 송몽규는요, 그 윤동주의 고종사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 감시 받고 또 체포되었던 인물이에요. 윤동주의 아버지하고 교육관과 송몽규 부친의 교육관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윤동주의 부친은 완강했다. 윤혜원 씨에 따르면 부친은 오빠에게 이런 말을 자꾸리 되풀이하며 강조하더란 것이다. 그래서 기억에 관련된 거 문제는 3번에서 풀어보시도록 하는데 3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3번 문제 풀어보셔요. 자, 이제 부친인 윤영석 선생은 사실 젊어서는 중국 베이징으로 일본 도쿄로 하고 널리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는 등 문학 쪽에 공부를 한 분이었다. 한때 명동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고 웅변, 휘호 등으로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저것 손대어 보며 세월만 흘렀지 한 번도 경제적으로 자립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무렵엔 용정에서 포목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윤동주의 광명중학학적부의 부친의 직업은 포목상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 포목상조차 제대로 경영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전히 할아버지 윤하연 장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반평생이 그러했기에 아들에게만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그처럼 강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윤동주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좋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밑줄 쳐볼까요? 자신의 반편성이 그러했기에 아들에게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 진학을 반대하는 겁니다. 문과 진학을 반대한 이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3번의 정답은 사실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도 윤동주가 며칠씩 밥을 굶어가면서 난 죽어도 의과는 못한다, 문과로 가야겠다라고 고집하자 부친은 격분했다. 물사발이 밖으로 휙휙 날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이런 대립이 계속되더니 끝내는 윤동주가 생전 처음 집에 안 들어온 날까지 생기도록 사태가 악화되었다. 아주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이렇게 팽팽한 부자지간의 대립은 결국 할아버지가 개입해서 윤동주 측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정작 공부할 사람이 동주가 그렇게도 의과는 싫고 문과를 하겠다는 어쩌겠느냐라는 의견이었다. 이렇듯 악화된 후에야, 역으로 묶어보세요. 뒤늦게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걸 보면 할아버지 윤하연 장로 역시 윤영석 선생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것은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죠. 글쓴이의 의견이다라는 거 잘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을 잘 구별해내야 돼요. 이 비문학 지문에서는. 특히 전기문은 글쓴이의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동주의 광명중학 시절은 이렇게 해서 지나갔다. 윤동주는 농구선수로 뛰기도 했고 1937년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금강산과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에 다녀왔다. 이때 경험이 봤다. 비로봉 두 편의 시로 남았다. 윤동주는 1938년 2월 17일에 광명중학을 졸업했다. 이젠 연희전문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러 서울에 가야 했다. 윤하연 장로 댁은 소작주어 농사짓고 있는 웬만한 규모의 부농에 속하는 살림이어서 곡식이 곧 재산이었다. 굉장히 큰 뒤주에 곡식을 저장했었다. 윤하연 장로는 그 곡식을 막 퍼내어 윤동주 뒷바라지를 중보했다. 윤혜원 씨는 그런 모습을 보노라니 절로 우리 할아버지는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우러나더란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사실은 윤동주가 문과 진학하는 것에 탐탁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을 보고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또 보관이 있었다. 오빠가 서울로 떠날 무렵이 되니까 할아버지에게 오빠에게 자꾸 단단히 타이를 씻더라군요. 너 이젠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고등고시를 해라. 고등고시를 하라는 거죠. 공무원 뭐 이제 판검사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 합격해 성공하도록 해라. 그리고 장가가면 공부 못하게 되니 절대 일찍 장가갈 생각 말아라.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고등고시 합격하고 성공해야 한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어떤 바람이죠. 할아버지의 바람. 윤동주 할아버지의 바람이고 보관이었던 거예요. 고등고시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꼭 의과가 아니라도 고등고시라는 걸 붙으면 크게 출세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던 모양이었다. 윤동주는 할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그저 조신하게 듣기만 했다. 그러나 나중에 서울로 떠나기 직전 누이 동생을 보고는 분명히 밝혀놓더라는 것이다. 117쪽 가볼까요? 할아버지가 자꾸 저러셔도 고등고시 하는 건 아예 과가 다른 거다. 고등고시는 법과를 해야 하는 거지 문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윤동주와 송몽주는 나란히 서울로 떠났다. 자, 이제 한번 보죠. 아버지 윤영석 선생 윤동주 문과 진학을 반대한 이유는 뭐냐? 자신이 문과 공부를 했지만 문학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할아버지 윤하연 장로의 태도와 성품. 윤동주와 윤영석 선생 갈등이 고조될 때까지 방관했고 암묵적으로 윤영석 선생의 의견에 동조했다. 윤동주의 문과 진학을 찬성하고 윤동주 뒷바라지를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사실은 윤동주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크게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창시절 윤동주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74쪽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래부터 정리해 보죠. 갈래는 전기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제는 그 학창 시절에 윤동주의 모습이죠.
근데 이 윤동주가 문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시기와 관련된 일대기적 구성이 아니죠.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특정 시기와 관련된 인물의 삶을 재구성했어요. 자, 그리고 주변인들이 소개한 증언해준 일화로 일화를 중심으로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학창시절 윤동주의 이제 수정 정리, 오마이노트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창시절 윤동주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